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고운색 스웨터를 입으신 중년 여성이 제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갓 20에 식을 올리고 결혼 45년 차가 되었다는 그녀는 남편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죠. 이른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해왔다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황혼이혼의 길목에 선 그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갈수록 황혼이혼 문제로 상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은 언제부터 황혼이혼이냐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결혼기간이 이제 20년 이상이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20에 결혼하면 40대 중반부터 벌써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참 결혼제도라는 게 쉽지 않은 제도인데요. 이 제도 안에서 두 부부가 남녀가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서 20년 이상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십니다. 일단 남편분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부인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가게 되는데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뭐 소송을 건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정법원에는요. 가사조사 절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사님이 일일이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사자의 얘기, 살아온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정법원 이혼 사건에는 특별하게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두고 이것만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분들이 마치 상담사처럼 두 분을 불러서 어떻게 결혼했고 왜 뭐가 다퉜으며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재산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됐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물어보고 질문을 듣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판사에게 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적어 보내기도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사관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쪽 편만 드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판단은 판사님이 하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은 말하자면 우리 얘기를 자세하게 제3자 입장에서 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시시콜콜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주는 것이 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 주신 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가사조사관님 만나서 나 이러저러한데 우리 결혼생활 괜찮다. 앞으로 잘 좀 의논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또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이 이게 저희가 고령화 사회 가다 보니까 참 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또 저희가 좀 마음을 열고 고민해보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다들 좀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미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황혼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황혼이혼이 좀 늘었다고 보이시나요? 실제로 상담 건수도 확실히 늘었고요. 요즘은 이제 황혼 이혼, 황혼 재혼, 그리고 조론에 대해서도 요즘 그 조론이란 말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네. 상담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제가 그리고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황혼 이혼으로 인해서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뭐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착한 사연도 아마 그중에 한 가정 형태인 것 같은데 법률 상담 사연으로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모는 현재 70세이신데 40에 직장에서 만났던 동성 친구분과 마음이 맞아서 고모 집에서 30년 이상을 함께 살고 계십니다. 고모나 친구 두 분은 결혼을 한 적이 없고요. 자녀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은 평범한 부부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주기적으로 세계 여행과 국내 여행을 즐기십니다. 고모는 상속받은 재산과 직장 월급, 연금으로 집이 2채, 현금 재산도 3억 이상이십니다. 친구분 재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분이 먼저 사망할 경우 고모와 친구분의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을 남겨서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유언이 없다면 남겨지는 분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또 고모가 공직자 연금을 매월 200만 원가량 받고 계신데요. 연금도 동거인에게 상속이 되나요? 특별 연고인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동성 친구인 이분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족은 아닌 거죠. 가족은 아닌데 30년 이상을 가족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상속 문제가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질문을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면 그대로 적용되는지 먼저 질문을 주셨네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유언으로 만약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하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 그 유언이 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유언으로서 유효하고요. 그 유언이 원칙적으로 우선되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만 다른 법정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모님이 자녀는 없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뭐 형제나 뭐 친인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자기의 상속분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 친구분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친구분과 이 고모님은 서로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 자녀, 부모,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상속 순위는 형제 자매이고요. 형제 자매가 없다면 사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두 분 중에 이제 남는 분이 특별 연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부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벌써 상속 우리 사연 주신 분이 고모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네. 이분이 사실은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아마 이분은 특별 연고자의 상속분을 주장하기가 부녀 청구를 주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동거인에게 그다음 질문이 연금이 상속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거인의 경우에 만약 이성의 경우라면 그 공무원 연금법에서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0년 이상 동거하고 부부로 지냈으면 사실혼 관계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퇴직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의 경우에는 동성이기 때문에 이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 간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인관계 내지는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또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이미숙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또 권리를 주장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일단 우리 사연 주신 분 얘기로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친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요. 특별 연고인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특별연고자 부녀 청구권이라는 제도는 이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그리고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 이런 자들 중에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이제 부녀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 수색 공고라는 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공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상속인이 안 나타나고 결국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이 되면 그 2개월 내에 가정법원에다가 특별연고자 부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부녀 청구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가 있는 부분이 이제 상속 인정이 되고 나머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국가에 기속되는 건가요? 네네. 네. 국고에 기속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연에 보면은 친구분은 30년 정도 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정말로 상속권자가 없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그리고 또 요양 간호도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실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30년 평생을 함께해온 두 분이 서로 마무리까지 정말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남겨진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유언장을 쓰는 것이 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유언장이 이제 자필 녹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자필 유언장이고요. 그 사후에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쓰는 것이 제일 분쟁이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증을 받아놓으면 그 진위 여부나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줄어들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처음에 유류분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촌 그 조카들이나 형제자매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유류분 정도는 좀 남겨놓고 나머지를 친구에게 전부 다 한다면 유언장을 쓰신 이후에 법적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사연 만나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벌써 가을이네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요조와 정재일의 목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